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차트 공부 영상 한번 올려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다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바닥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한 1년 전부터 블로그에도 좀 올리기도 했었고 또 유튜브에도 제 채널에도 좀 몇 가지 한번 올렸었기 때문에 제 채널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 특히 차트 공부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는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바닥의 모양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 번의 하락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이 있었는가 요거를 살펴야 돼요. 이제 왜 세 번의 하락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의 하락을 살피는 이유는 이제 제가 엘리엇 파동의 이제 기본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엘리엇 파동의 기본은 뭐죠?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이게 이제 파동의 기본형인데 한번 적어볼까요? 좀 귀찮아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소파동에서도 어떻게 되죠?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5파 꼭지가 맞는가를 확인할 때 뭐죠? 요 A 파동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1파에서부터 이렇게 1파에서부터 이렇게 5파까지를 우리가 임펄스 파동 그러죠.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2파 4파 요걸 뭐라 그러죠? correction wave 그래서 조정 파동이라고 하죠. 조정 파동. 이 큰 상승에서 충격 파동은 1파, 3파, 5파가 되는 거고 이 조정 파동은 2파, 4파.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ABC에서 충격 파동은 뭐죠? ABC에서 충격 파동은 뭐냐면 이렇게 큰 하나의 흐름인 거죠. 이 큰 하나의 이 흐름, 이 하락의 이 파동, 요게 이제 충격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뭘 봐야 되냐? 요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이게 A가 충격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 조정 파동은 뭐죠? 이 B파, A, B, C 요게 이제 조정 파동이고 다시 1, 2, 3, 4, 5 요렇게 내려오는 게 요게 이제 이 C파 그래서 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충격 파동은 A와 C가 충격 파동이에요. 그럼 B는 이제 조정 파동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 조정 파동 요 A, B, C 우리가 이 조정 파동은 A, B, C 요거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요런 A, B, C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같다 그랬죠? 요 모양하고 같다 그랬죠? 제가 한번 색깔을 바꿔보면 이렇게 요 모양 1, 2, 3 요 모양하고 A, B, C 요 모양하고는 똑같아서 요 C파의 고점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소파동 A, B, C의 고점은 요 B파의 꼭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파의 꼭지가 B파의 고점이 되는 거고 이게 3파하고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 B파를 3파로 오해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쫙 꼬라박으면 이제 망하는 이제 으악 소리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파동이 이렇게 돼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한번 1, 2, 3, 4, 5 A, B, C 이게 지루해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엘리엇 파동의 이 기본형을
이렇게만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모양이 맞아요. 이렇게 기본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보냐? 세 번의 하락이 그러면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번, 두 번이잖아요. 하락을. A, B, C니까. A, B, C니까 A, B, C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하락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번의 하락으로 보여지는 거고, 확실하게 보려면 제가 여기서 충격 파동의 모양을 보여드렸죠. 1, 2, 3, 4, 5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지금 충격 파동이니까. 그러면 어떻죠? 하락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이게 충격 파동이니까 충격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 1, 2, 3, 4, 5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A 큰 파동에서 B, C 그래서 이 C 파동이 딱 끝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 파동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A 파동이 끝났는데 이 C 파동이 끝난 걸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 C 파동도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뭐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닥이 정말 진 바닥이냐라고 봤을 때 이 세 번의 하락이 있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세 번의 하락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이렇게 두 번이 나왔는데, 야, 이제 C파, 야, A, B, C 끝났잖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다시 또 꼬라박으면,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엘리엇 파동, 이거 다 뻥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파동 카운팅을 세분해서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의 하락을 뭐 기준으로 봐야 되죠? 일단 엘리엇 파동의 기본은 뭐냐면 이제 일봉이죠. 일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일봉 기준으로 보지만 주봉으로 들어가고 월봉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파동은 똑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봉과 일봉과 월봉의 차이는 뭐냐면 기간의 차이거든요. 기간을 얼마나 길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파동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일봉상 이 세 번의 하락에서도, 일봉상 이 세 번의 하락에서도 이것을 또 마이크로봉에서 세분해 보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나오죠. A 파동이니까 1, 2, 3, 4, 5 A, B, C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1, 2, 3, 4, 5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엇 파동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총 144개의 마이크로봉으로 카운팅이 돼야 된다. 이걸 다 세봐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이 카운팅에 문제가 있었다, 오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의 하락이 있는가, 나오는가를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비트코인에서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에서 보면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거였죠. 지금 보면 확실하게 세 번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ABC가 나왔어요. ABC가 어떻게 나왔죠? A, B, C 이렇게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ABC가 나왔어요. ABC가 A, B, C.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파동이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 한번 갔다가 이게 쭉 꼬라박으면 이렇게 나오면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세 번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이게 여기가 C파의 끝자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길게 한 번 파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번의 파동이 하나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번 기준인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이제 뭐냐, 첫 번째 제가 기본적으로 봤었던 거, 기본적으로 이제 본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비트코인 보면서 계속 얘기해왔던 게 이제 있었죠. 뭐죠?
이 비트코인은 여기 일단 여기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얼마였죠? 19K 지점이었어요. 요 지점, 요 고점, 돌파했던 요 지점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정이 끝난다.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게 맞아요. A, B, C. 이렇게 크게 A, B, C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파동이, 이 C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해서 5개의 파동으로 3번의 하락이 나온 거에 맞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뭐죠? 여기는 뭐냐면 A, B, C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런 게 하나가 있고, 요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줄곧 봐왔던 그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어디죠? 이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오는, 지금 이 바닥을 찍으러 내려오는 요 자리 19K, 이게 17K 정도 됐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왔으니까 얘가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그래서 여기를 어찌됐거나 요 17K 지점, 여기까지가 쌍바닥을 찍고 다시 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 ABC, 이 17K 지점 여기가 진 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1번이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가 되죠? 지금 제가 여기 ABC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2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지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 2, 3, 4, 5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러면 제가 또 그 다음 자리,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13,000, 대략 13,800불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 13,800불 지점, 요 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1, 2, 3, 4, 5 해서 여기가 긴 이게 이제 하락의 묶음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1, 2, 3, 4, 5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여기가 이거 A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게 A가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상승을 하면 이제 B파인데? 그럼 C파가 또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으악 소리 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지점까지, 얘가 여기 지점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3, 4, 5 해서 여기까지 아마 내려온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이게 큰 파동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하나의 파동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여기에서 큰 파동 A, B, C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그러면 이게 5파가 아니고, 요때 여기 이 자리가 5파가 아니고 B파 꼭지였네. 그럼 일종의 사이비 꼭지를 만들고 내려왔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죠? 얘가 5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길게 파동 하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알리는 그런 파동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여기는 올라가겠죠. 돌파 69K 지점은. 이제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1, 2, 3, 4, 5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1, 2, 3, 4, 5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으악 소리 나는 13,800불까지 내려오는 아주 최악의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이때 이제 길게 조정을 또 하겠죠. 이때 요때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받고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19K 지점, 19에서 17K 여기 요때 요 저점, 여기를 요렇게 쌍바닥을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찍으러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대형 주식에서도 뭐 나스닥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대형주는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한번 바닥을 이거를 여기가 진바닥임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올라가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올라가면 다시 비파 맞고 꼬라 박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바닥의 테스트가 없이 그냥 쫙 올라간다. 뭐 V자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이런 데 보시면은요. 항상 요런 모양 아니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모양 이게 지금 얘가 여기서 V자로 반등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쭉 내려온 것도 있지만 아무튼 항상 보면 과거를 한번 비트코인을 한번 과거의 것도 쭉 복귀해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쌍바닥의 어떤 아니면 쓰리바닥의 어떤 테스트를 하고 가요. 그래서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 쌍바닥을 찍든 쓰리바닥을 찍든 이렇게 한번 찍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 적어도 여기까지 한번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냥 올라가더라도 항상 여기 어딘가 지금 이 자리 어딘가에서 계속 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냥 쭉 올라가기는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무너진다. 이 자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이 자리가 막 무너지면서 막 더 내려가. 그러면 이제 이게 1, 2, 3, 4, 5 이 파동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3,800불. 그래서 제가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게 저는 두 가지를 봤던 거예요. 이게 제가 갑자기 얘기한 건 아니고 옛날부터 이런 시나리오 비트코인의 어떤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가 예전에 한 11월이었나요? 12월이었나요? 이때 한번 제 블로그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한 3가지, 4가지 막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여기까지 내려가더라도 쫄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이런 장에서 뭐 나는 장투를 하겠다는 등 뭐 지금 여기 고점에 물려 있는데 물타기를 해서 이제 탈출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게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이 고점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 지금 희망이 없는 건가요? 이제 끝난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죠. 턱꼬라 받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내리꽂고 막 하더라도 버티셔야죠. 버텨야 돼요. 그래야 조정을 다 끝내야 가는 거니까. 가야 가는 거니까 무슨 이 말 저 말 듣고 막 지금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제 뭐 확실하게 내가 뭘 보여주겠어 뭐 하면서 이제 상승 시작이야. 아니면 아직 이거 지금부터 떡락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요 첫 번째 얘기한 요 3번의 하락이 있었는가? 이건 엘리엇 파동의 관점에서 요거는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이 3번의 하락이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요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요런 거죠. 3번의 하락은 A, B, C 이렇게 나오죠. 이게 기본형이죠. A, B, C에서 나오는데 이 3번의 하락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1, 2, 3, 4, 5 이래서 이게 충격 파동이다. 이렇게. 그래야 끝난다. 여기서도 1, 2, 3, 4, 5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A, B, C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번의 하나, 둘, 3번의 하락. 하나, 둘, 셋. 3번의 하락. 요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요게 마이크로봉, 그 다음에 더 큰 봉,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봉. 이것을 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어디 위치에 속한 건가? 이 A 위치에 있는 건가? 아니면 이 C 위치에 있는 건가? 요거를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3번의 하락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번의 하락도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는 전형적인 지그재그 패턴이잖아요. 지그재그. 그러면 이제 요런 식의 모양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플랫 조정. 여기 이렇게 있으면 A, B,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랫 조정도 있어요. 이제 요 플랫 조정은 플랫하게 가니까 플랫 조정이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죠? 플랫 조정은 또 파동의 모양이 달라요. A, B, C, 1, 2, 3, 4, 5. 플랫 조정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연장이 나올 수 있다. A, B, C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해지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A, B, C 한 다음에 이렇게 A, B, C가 나왔잖아요. X 파동이 나오고 다시 A, B, C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플랫 조정. 여기 A, B, C X가 나오고 A, B, C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하나가 나오고 여기 하나 두 개가 연결이 된 게 있죠. 이런 이제 그 연장된 플랫 조정의 복합 조정 X 파동이 낀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죠? 이런 플랫 조정에서도 복합 조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X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A, B, C 이렇게 지그재그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 파동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그걸 다 다루기는 좀 합니다. 아무튼 3파에서 4파로 내려갈 때 나오는 복합 조정과 2파에서 나오는 조정과 4파에서 나오는 조정이 달라요. 주로 2파에서 나오는 조정 파동이 있고 4파에서 자주 보이는 조정 파동이 있고 연장이 되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장일 때도 연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자모리의 9파동 1, 2, 3, 4, 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 7, 8, 9 해서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죠. 연장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엇 파동에서 뭐죠? 1파, 2파, 3파인데 요 3파에서 여기까지 연장이 일어나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연장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총 9개 파동이 나오듯이 하락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시에도 연장이 나와요. 하락시에도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충격 파동에서는 연장이 나오지만 지금 요 조정 파동 있죠? 요 B파 여기에서는 연장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지 멋대로 계속 그냥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이런 지금 충격 파동의 이 모양처럼 조정 파동에서 연장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정 파동에선 연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1, 2, 3, 4, 5 A, B, C 그러면 잘 봐. 야, 여기까지 여기가 충격 파동이야. 이렇게. 그럼 이건 조정 파동 아니야? 근데 조정 파동에서 연장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A, B, C가 나오잖아요. A, B, C. 이 A, B, C에서 연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A, B, C, E, F, G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조정의 모양이 연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건 요건 충격 파동이에요. 여기서도 1, 2, 3, 4, 5 요거는 충격 파동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연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A, B, C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연장이 그래서 나중에 요 B 파동에서는 연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3파하고는 좀 구분이 되죠. 1, 2, 3, 4, 5 이렇게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는 거예요. 더 이렇게 연장돼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3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이 나오는 게 세 번의 하락을 나오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쌍바닥 또는 삼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쌍바닥 안 들어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런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더블 바텀. 예.
더블 바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더블 바텀 뭐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죠? 1, 2, 3, 4, 5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그냥 큰 파동으로 보자면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요런 어떤 이 구름 형태의 이런 바닥 조정의 모양,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재차 여기를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해서 올라갈 때 여기 이 고점을 이 언덕을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얘기했죠. 혼마 문헤이사가 얘기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삼천이라고 했죠. 그 삼천은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되죠. 역헤드앤숄더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이제 삼천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보려서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 뭐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ABC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나 이렇게 올라간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찍는 거죠. 근데 요걸로 또 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조정을 받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매수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요 위 241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1파라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는가를 살펴야 된다. 요렇게 A, B, C. 이제 요게 이제 A, B, C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A, B, C가 나온 다음에 이런 모양을 하고 이제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살피면 된다. 근데 이제 요 쌍바닥을 찍는 모양이 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요런 식 바꿔서 이렇게 A, B, C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찍고 똑같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A, B, C가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A보다 높은 C 요게 있고, 요거 A, C 그러니까 같은 요게 같고 얘가 이제 더 높은 데에 있는 거죠. 그리고 A, B, C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깊숙이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예요. A, B, 여기 있죠. B, C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 요 모양이 언제 나왔었죠? 요 모양이 비트코인에서 나왔었어요. 언제? 작년 4월 2021년 부처이 난 이후에 떡락하고 난 다음에 요 모양이 한번 나왔었어요.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일봉상 한번 보면 언제였죠? 요때였어요. 요때 보시면 이때 보면 좀 확대해 볼까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도 한번 찍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보다 좀 더 낮은 자리에서 한번 더 찍고 갔거든요. 그런 모양.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더 낮은 A보다 낮은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이런 거 과거에 한번 차트들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바닥 모양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근데 이 쌍바닥의 모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요것도 중요해요. ABC가 나왔는데 이렇게 ABC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짧게 끝나는 게 있고, ABC가 나온 다음에 이게 길게 가다 이렇게 길게 잡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비트코인에서 4월 달에서 이 7월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때 쭉 떡락을 해가지고 5월 내내 그냥 떨어져가지고 6월 내내 한 달 넘게 조정을 받았죠. 아무튼 이 조정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요. 이렇게 길게 조정을 하다가 여기를 찍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짧은 애보다 더 이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 쌍바닥을 찍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캔들의 모양이겠죠. 이제 요거는 실전 매매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런 모양은 이제 뭐 그냥 대충 다 이 바닥에서 조금 하면 대충 이런 거는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캔들의 모양이죠. 캔들의 모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보통 보면 특히 코인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튜버들도 보면 되게 단타 위주로 많이 하고 단기적으로 막 뭐 선물도 많이 하고 막 뭐 이렇게 숏도 잡았다 롱도 잡았다가 막 무슨 뭐 틱뛰기도 하고 뭐 1분 봉, 3분 봉, 뭐 5분 봉, 15분 봉, 뭐 이렇게 단기적인 그 추세를 보면서 막 캔들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때 매수를 하니 많이 뭐 이러면서 이때 이 모양이 나오면 들어가고 뭐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뭐 또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캔들의 모양을 살펴야 되는데 순서 연봉, 분기봉, 월봉, 주봉, 일봉.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업비트에서는 여기에 없죠? 연봉하고 분기봉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적어도 월봉부터는 봐줘야 돼요. 월봉부터는 이 긴 어떤 흐름의 모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를 보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엘리엇 파동을 보는데 이렇게 ABC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A가 A가 지금 끝난 건지 C가 끝난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큰 흐름을 보지 않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큰 봉을 보지 않고 작은 봉 위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A, B, C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보죠. 여기서 또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끝나나요? 이걸로 안 끝나잖아요. 여기서 또 이걸 또 세분해 볼 수 있잖아요.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서도 A, B, C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세 단계만 내려가도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막 거래량도 붙은 것 같아. 그리고 막 장대 양봉 떴어. 그리고 막 2평선, 5이평선, 막 22평선 여기서 막 다 뚫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막 올라가고 막 갑자기 막 한 20% 정도 올랐다고 칩시다.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막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제이디 이게 지금 3파동 같은데 야 이거 지금 이제는 이거 막 이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파동에서 보면 이래요. 근데 이제 큰 파동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기껏 올라가 봐야 비파 꼭지예요. 그럼 여기 꼭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줄 알고 여기서 딱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딱, 야, 가자! 외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제 대상승의 시작에 초입에 왔다.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다들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여기 정고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돌파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매수를 했는데 비파 꼭지였어요. 여기가. 크게 봤더니.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거를 맞는 거죠. 이걸. 그럼 이제 으악 소리 나면서 막 이게 무슨 막 이러면서 온갖 이제 막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겠죠?
그래서 큰 어떤 흐름을 보지 않고 이 작은 거에 디테일한 요 작은 거에서 막 깔짝깔짝 되면은 이런 상황을 이 시파 이 지금 아주 진짜 뭐 암울한 시파가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흐름을 체크를 안 하고 큰 파동에서 체크를 안 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캔들을 볼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월봉부터는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지금 월봉이 어떻게 되고 있지? 라고 먼저 한번 봐야 돼. 일봉에서 지금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이든 뭐가 됐든 다 똑같아요.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월봉상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라고 하는 거를 봐야 돼요. 흐름상. 이게 지금 여기 A 지점인 건지, B 지점인 건지, 아니면 진짜 1, 2, 3, 여기 지점인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을 한번 보자면,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요 상태죠. 여기 상태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요렇게 상태죠.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꼬라박는 중이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일봉상에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봉을 조금 더 조금 축소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보죠. 자, 봅시다. 이렇게 ABC 나왔어.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했는데 다시 꼬라박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떡락하는 이제 시작인가?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흐름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큰 봉상에서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크게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본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죠. 업비트 상에서는 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놓고 한번 봅시다. 월봉으로. 지금 월봉이 어떻죠? 지금 이렇게 보면 큰 월봉의 흐름상 이렇게 한 번의 상승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고 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내려왔고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요? 네.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얼핏 보면 A, B, C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제 큰 파동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했었잖아요. 자, 한번 이걸 카운팅 해봅시다. 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1파는 맞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파, 여기가 2파겠죠? 그럼 이제 여기 3파겠죠? 그럼 여기 4파. 문제 없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가, 여기가 1파라고 한다면, 이 1파의 길이보다 이 3파의 길이가 짧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아니면 여기가 5파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3파의 길이가 이 5파의 길이보다 짧으면 안 되겠죠? 왜냐? 3파는 이 상승 파동, 1파, 3파, 5파 중에서 제일 짧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1, 2, 3, 4, 5. 요렇게 나왔는데, 여기 3파의 요 길이가 과연 5파보다 긴지, 1파보다 긴지, 적어도 얘가 제일 짧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이제 여기 체크해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이제 과연 제일 짧은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적어도 이 3파가 5파보다는 길죠. 여기 5파라고 보여지는 여기보다는 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조건이 성립을 하니까 알리어 파동상. 그럼 여기 1파, 여기 1파, 여기 2파, 여기 2파, 그리고 여기 3파, 그리고 여기 이렇게 4파. 물론 이제 이거를 소파동에서 다 카운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5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파동은 뭐죠? 5파동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A, B, C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5파까지 나왔는데 여기 A, 그럼 여기 A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B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 그럼 이게 A, B, C로 문제가 있나요? 없죠. 예. 이렇게 나와도 나올 수 있죠. 충분히. A, B, C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A, B, C가 나오는데 이 A보다 높은 C도 있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A, B, C.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때까지 하나의 파동이 다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뭐죠? 이거 다시 새로운 파동인 거예요. 1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파 그 다음에 여기 A, B, C 그래서 여기가 2파.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2파 조정 중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되나요? 문제될 게 없죠. 지금 2파가 1파 여기 지금 여기 뭐죠? 이게 1파 2파. 그럼 2파는 조건이 뭐죠? 1파가 시작한 여기를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떤 거죠? 1파의 시작이라고 보였던 이 자리가 얼마죠? 이 자리만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2파는 쭉 더 빠져도 문제가 없어요. 얼마죠, 여기? 3,880불이에요. 아찔하죠? 3,880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3,880불만 깨고 내려오지 않아도 그럼 얘는 지금의 이 조정은 2파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2파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파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2파 조정인데 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 1파, 그 다음에 A, B죠.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의 이 파동 한번 좀 크게 그려볼까요? 크게 확대해서 보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파고 여기가 이제 2파라고 한다면 여기 2파 이제 조정 파동인 거잖아요. 2파. 그러면 이제 얘가 A, B, C가 나와야겠죠. A, B, C. 그러면 이제 이 2파가 A, B, C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가 A, B, C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세 번의 하락이 나왔는가? 요 A 파동, 여기 A 파동은 어떻게 돼야 되죠? 1, 2, 3, 4, 5가 일봉상 나와줘야 돼요. 이 2파가. 요 A파가 1, 2, 3, 4, 5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뭐죠? 여기 B파, A, B, C 이렇게 나왔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이게 딱 눈대중으로 봐도 나왔죠, 얘는. 그래서 요거는 1, 2, 3, 4, 5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요 캔들의 모양을 딱 보면 그 모양을 보면 대충 1, 2, 3, 4, 5가 나왔는지 좀 유추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1, 2, 3, 4, 5가 나와야겠죠. 이게 지금 C파동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이 2파동이 끝나겠죠. 여기서부터 1파, 2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제가 조금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A, B, C 이렇게 충분히 끝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일봉에서 체크해 봤잖아요. 1, 2, 3, 4, 5 나왔고 A, B, C 나왔죠. 1, 2, 3, 4, 5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은 성립을 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죠? 여기 19에서 17K 사이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3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파를 어떻게 이 3파의 꼭지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파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새로운 파동의 1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파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여기가 됐든 간에, 이게 지금 2파의 끝이 여기 어딘가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얘 3파는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얘가 69K를 다시 뚫고 올라간다면, 뭘 예측해 볼 수 있죠? 얘가 이렇게 하면, 이걸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피보나치로. 이럴 때 이제 피보나치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대충 대보고, 이렇게 보면, 얘가 2파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쳤을 때, 얘가 지금 3파의 고점, 69K를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3파의 고점은 적어도, 여기, 얼마죠? 40K가 되네. 41K. 예. 1.618배거든요. 3파는 보통 1파보다 길거나, 무조건 1파보다는 길겠죠. 아니면 적어도, 1파와 3파와 5파 중에서 제일 긴 파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엘리엇 파동에서도 이거 이제 피보나치로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1파에 1.618배 정도를 길이로 이제 상승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1K 지점인 거죠. 예. 41K가 아니죠. 401인 거죠. 401K. 예. 이렇게 되는 거죠. 400. 그러니까 얼마죠? 4억.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누가 보니까 뭐 포럼에서 몇 달 전이었나요? 뭐 비트코인 5억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40만 불인 거죠. 40만 불이면 얼마죠? 뭐 대충 1200원 보면 뭐 거의 뭐 5억 가까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환율 계산하면 뭐 지금 1340원이니까. 뭐 그렇겠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여기를 69K를 뚫고 올라가면.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이 엄청나게 떡락한 것 같고 막 이제 세상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도 그랬고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겁없이 떨어져요. 근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죠? 지금 당장은 일봉이나 막 시간, 지금 한 15분 봉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거의 뭐 그냥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의 하락은 뭐 양호하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대략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이제 12년째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보면서 큰 흐름 안에서 지금의 위치가 어딘가를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나는 장투야. 내 스타일은 난 장투야. 뭐 나는 가치를 보고 들어가. 난 이 코인의 가치를 보고 나는 떨어져도 난 신경 안 써. 나는 장투로 하고 가치를 보고 들어가. 근데 이게 되게 막연한 거거든요. 지금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래서 연봉도 살펴보고 분기봉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얘가 진짜 장투를 해도 될 만한 앤지 가치를 보고 들어가도 되는 앤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뭐 강한 대형주가 이제 삼전이잖아요. 이 삼성전자. 그러면 얘는 안 떨어지나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볼 때 꼭지를 치고 내려왔어요. 지금 내년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말들 하죠.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해. 뭐 삼성이 망하면 이제 다른 데도 다 끝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안 떨어지나요? 얘도 떨어져요. 여러분 뭐 애플은 뭐 그냥 한없이 계속 뭐 그냥 상승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스닥도 쭉 가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10년 동안 조정을 받았다고요. 닷컴 버블 이후에 10년 동안 ABC 조정을 받았어요. 나스닥도. 지수인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꼭대에 물린 사람은 10년 동안 기다리고 여기 탈출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여기 고점까지 다시 가는데. 그러니까 아찔하죠? 예, 그렇지만 이 긴 시간을 벌면 결국에는 이 돈을 다시 회복해서 오히려 지금 이 자리는 보이지도 않죠? 여기 이 고점이 2000년 초반이었죠. 요때의 고점은 보이지도 않아요. 나스닥. 이따가 한번 보긴 하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요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전월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한 양봉이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원칙은 항상 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쭉 꼬라 박았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쭉 이제 장대 음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라 박았겠죠. 그러면 적어도 얘가 이제 50%가 되는 선이 있죠. 이 음봉, 이 전체, 이 바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바디의 50%를 회복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쫙 이렇게 말아 올리면, 한 번에 여기를 쫙 말아 올리면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뭐죠? 여기를 쫙 이렇게 여기까지 상승 장악형으로 쫙 말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양봉은 되게 좋은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말아 올린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양봉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만에는 여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양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모양,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있는데 뭐냐면 얘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여기를 쫙 터치하고 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뭘 기준으로 보냐? 월봉상 이런 모양이 나온 애가 있다. 이런 모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트코인 중에서 월봉에서 전월 음봉의 50% 이상을 한번 빵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그래도 바디가 어느 정도 이 꼬리에, 윗꼬리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바디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애가 여기 딱 있다. 그러면은 이런 애는 결국에는 3번 만에 다시 회복해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전월 음봉 아니면 전주의 음봉 아니면 연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마찬가지. 이제 기준이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한 요거는 월봉상 보셔야 돼요. 월봉상 보고 이런 모양. 전월 음봉의 50% 이상을 한번 빵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거나 물량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얘는 다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책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뭐 지금 어디죠? 3프로 TV인가? 거기에도 나오고 하시는 그 박병창의 뭐 매매의 기술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뭐 그런 책에 보면 그분이 나름대로 요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월봉이라든지 아니면 이 캔들 안에서 뭐 여기 황소와 곰의 어떤 팽팽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제 이 캔들 안에 그것이 이제 이제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응축되어서 이제 얘가 이 캔들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50% 선이에요. 이 50% 선. 이 50% 선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강한 황소가 들어왔는가, 거래량이 들어왔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한 번에 여기를 회복해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에서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이,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상황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죠. 전월 음봉에, 이때 이 양봉이, 지난달에 7월에 이 양봉이 적어도 여기 50%를 적어도 한번 치거나, 여기 음봉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대략 요 지점을 치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한 번에. 근데 지금 얘가 요 50%를 회복 못했어요. 터치도 못했었어요. 요때 얼마냐? 25.5K. 예. 25,500불 정도를 못 했어요. 자, 지난달에 7월에 최고점이 24,675불이었어요. 그래서 25,000불, 25,500불 근처에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이 양봉으로 전환해서, 얘가 제가 그랬잖아요. 양봉으로 적어도 여기 25K 이상은 회복해줘야 된다. 근데 이번 달에 터치는 한번 했었어요. 25,200불 정도. 근데 반을 터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 달에도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봉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아직 별로 힘이 없다.
이거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월봉이 안 좋아졌으니까. 저는 제가 이게 양봉으로 막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전환할 때, 아, 이거 안 좋다. 지금 월봉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2주 전부터 했었죠. 예. 그래서 월봉을 보고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월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한 양봉. 그것도 3번 안에, 적어도 3번 안에는 회복해야 된다. 요거를 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바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밑거리 없는 장대 양봉.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이 얘기도 계속 했었어요. 뭐냐,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있어요. 음봉이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쫙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양봉으로, 요거는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월봉이에요. 월봉 아니면 연봉. 월봉이나 연봉이나 뭐 여기에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 아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얘보다 전월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밑꼬리가 아예 없어요. 밑꼬리가 아예 없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보다 더 낮은 자리, 전월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쫙 말아 올린 거죠. 요런 것들. 이건 뭐냐? 월봉이 딱 바뀌면서 단 한순간도 여기에서 시가에서부터, 여기가 시가가 되는 거죠. 시가에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계속 말아 올리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50%를 돌파했어. 네, 여기 50%를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쫙 50%를 돌파해서 얘가 월봉에서 쫙 말아 올렸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꼬라박아도 다시 갑니다. 적어도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해요. 이런 양봉이 나오면. 근데 이런 게 되게 흔치 않아요. 이런 양봉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양봉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고. 비트코인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주식에서도 잘 없는데, 이런 애가 만약에 연봉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한없이 꼬라박아도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보면 막 몇 배씩 올라가요. 그래서 요런 것도 알트코인도 한번 보세요. 월봉에서 전월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밑꼬리 없이 쫙 말아 올렸다. 이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계속 쪼아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월봉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한다면 일봉상 카운팅을 해보는 거예요. 쫙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고, 아, 지금이 어느 위치쯤 되겠다. 그러면 어느 쪽에 내가 어느 정도가 지지가 되면 나는 얘를 매수 타점을 노려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월봉상 만약에 이제 이런 양봉이 나왔다. 그럼 매수 타점은 이제 이 전월 음봉의 고점 내지는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돼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말아 올렸는데 이 50% 위에서 월봉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타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 좋다. 이것도 제가 뭐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봉 도치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락을 했겠죠. 음봉으로 계속 이제 얘가 음봉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3번의 하락이 내려왔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도치 모양을 이렇게 양봉으로, 이 양봉 도치가 중요해요. 이 양봉으로 이렇게 도치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끝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일단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바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다가 얘가 양봉으로 전환을 해서 이 양봉 도치의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자리는 뭐라 그랬죠? 단타 자리예요. 요거는 이제 단타 자리고, 그러면 지금 이건 장기적인 추세로 보는 거니까, 추세 전환, 바닥을 찾는 거니까, 적어도 요 모양에서 여기에서 적산병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한번 3번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제가 나중에 뭐 삼선 전환도 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게 바닥을 한번
이제 한번 치고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모양은 무조건 지켜봐야 돼요. 얘는 조정을 한번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한번 다시 찍으면 얘는 여기 고점을 다시 재차 돌파하면 얘는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좋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여기에 도치 모의 고점을 돌파하면 단타로 들어가는 거고, 이때 뭐 또 가자 외치면서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V자 반등은 약하다. 한번 조정을 받고 가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런 모양, 양봉 도치 모양이 나오면서 적산병이 나왔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음봉 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좀 달라요. 아무튼 이렇게 양봉 도치가 나오고 아니면 양봉으로 하이 웨이브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양봉으로 고점 이 도치의 고점을 돌파하면 단타로 들어가고 쭉쭉쭉 5일선을 물고 계속 올라가면 들고 있다가 이제 모양이 또 이렇게 한번 바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꼬라박는 모양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차 여기를 지지받을 때 지지한다.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또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여기 지지받고 올라갈 때 그럼 여기를 재차 돌파할 때 이제는 새로운 파동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봉 도치 그리고 또 뭐죠? 망치형이 있죠. 망치형은 뭐냐? 이제 망치형 캔들 아시죠? 이렇게 쭉쭉쭉쭉 또 마찬가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음봉 이렇게 망치형 모양이 나오거나 이제 요거의 반대는 이제 영망치형은 이제 요런 모양이겠죠. 요런 모양이 이제 영망치형인데 이 영망치형은 아니에요. 이렇게 망치형 그리고 밑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아요. 요런 모양이 음봉으로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든 바닥에서 쭉쭉쭉쭉쭉쭉 세 번의 하락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요런 모양이 나온다. 그럼 이제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럼 요때는 매수 타점 단타 자리가 어디죠? 여기를 치면은 음봉의 시가 아니면 양봉으로 치면 이 양봉의 종가 여기를 재차 돌파할 때 단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런 모양이 밑꼬리를 길게 그럼 파동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음봉을 치자면 여기가 시가였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말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요게 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C가 될 수도 있겠죠. 쭉 했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 여기를 재차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눌려도 다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요거는 되게 이제 뭐냐면 망치형은 뭐냐면 이렇게 윗꼬리가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망치형이 아니죠. 요거는 윗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망치형이 바닥에서 나온다. 그러면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요 양봉, 음봉 이게 뭐냐? 이제 요거는 사실 잘 안 알려주는 건데 제가 이것도 한번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물고 가고 있죠. 이렇게 5일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가 쭉쭉쭉쭉 이제 세 번의 이제 하락이 나왔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양봉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봉을 전환했어요. 근데 이제 뭐 50%를 뭐 돌파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얘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양봉이 나오면서 요건 이제 일봉 기준입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이 5일선, 요게 5일선을 반드시 양봉으로 돌파해야 돼요. 양봉으로 돌파하고 이 5일선을 양봉으로 돌파하면 이때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 두 번째 양봉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양봉, 이게 두 번째 양봉이 두 번째 양봉이 이 5일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음봉이 또 뜰 수가 있어요.
음봉이 이렇게 뜨겠죠. 음봉이 뜨고 쭉 했는데 이 음봉이 이 5선을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이 5선 위에 있어야 돼요. 5선 위에 있으면 언제냐? 얘가 다시 양봉으로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단타의 어떤 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전형적인 모양 중에 하나인데, 얘가 만약에 이 음봉보다 더 낮은 데서 말아 올리면 좋겠죠. 아무튼 근데 얘가 이렇게 두 번째 이 양봉이 5일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종마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음봉이 나와야 돼요. 이 음봉이 나오면서 이 5선을 지지받는다. 그러면 이제 양봉,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양봉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파동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게 1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2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이제 캔들의 블렌딩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파동, 엘리엇 파동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모양인데, 이런 모양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래량을 봐야겠죠. 이제 거래량은 뭐냐? 사실 우리가 이 캔들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트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트랩이니, 베어트랩이니, 이런저런 말들,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용어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막 트릭을 줄 수 있는데, 이 거래량만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 엘리엇 파동과, 이렇게 엘리엇 파동이 있잖아요. 이 엘리엇 파동과 거래량과의 관계가 있죠. 보통 우리가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했을 때, 이제 1파동은 뭐죠? 1파동은 긴 하락 끝에서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여기는 여전히 의심이 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거래량이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럼 2파에서도 이 1파에서 나왔던 거래량만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3파가 되면, 이 3파는 달라요. 이 3파에서는 무조건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1, 2, 3, 4, 5 이렇게 거래량을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더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3파 때, 여기를 돌파할 때는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요. 쭉 압도적인, 여기를 완전히 상회하는 어떤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쫙 이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쭉 가겠죠. 그러다가 이 꼭지에 다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꼭지에 다다르면 점점 이제 이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줄다가 이제 꼬라박을 때 거래량이 확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쭉 꼬라박아요.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5파는 좀 달라요. 5파는 뭐냐면 계속 거래량이 붙어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죠? 이 5파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량은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고점의 높이는 점점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점이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그 범위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범위가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긴장해야 돼요. 거래량은 계속 터지는데 이 고점이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생겨요. 그럼 이거 꼭지에 다다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겠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승 때 나오는 모양이고,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바닥에서 ABC죠. 이렇게. ABC죠. 그럼 이때는 이제 출회 물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쫙. 이때는 출회 물량이 막 나오다가
점점 줄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재차 반등할 때 이렇게 나와요. 좀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러다가 요 꼭지, 비파 꼭지가 되면 또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쫙 빵 치면서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점점 거래량이 이제 C가 말라가요. C파의 끝자락에 오면.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고 더 이상 이제 거래량이 없다. 이러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도 없다. 이제 바닥에 다 왔다. 이제 매말은 이제 쩍쩍 갈라지는 그런 거래량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바닥에서 한번 빵 치면서 이제 거래량이 빵 붙으면서 이제 그 바닥에서 나오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럴 때 거래량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항상 살펴야 돼요. 거래량과 이 캔들의 모양, 패턴의 모양을 같이 살펴야 된다. 그거 항상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 각도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각도는 하락의 각도와 상승의 각도를 살펴야 돼요. 비슷한 각도로 가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이게 제시 리버머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쭉 ABC 세 번의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1파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 1파에서 2파 조정 모양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2파의 조정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파, 그 다음에 2파가 이렇게 길게 조정을 받다가 3파에서 갑자기 한번 빵 치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락의 각도랑 상승의 각도가 비슷하거나 상승의 각도가 완만하면 이게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각도가 확 좋아져야겠죠. 그래야 요때 희망을 해볼 수, 이거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희망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도를 항상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전고점 또는 이평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 예를 들었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뭐 이렇게 상승을 했었겠죠.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쭉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하락을 하겠죠. A, B, C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 C파의 끝자락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 A파의 끝자락이 어떻게 오느냐, 이게 지금 A파인지 C파인지는 모르겠지만 1, 2, 3, 4, 5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정고점, 여기 이 정고점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여기 정고점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바닥을 찾을 때는 항상 이 정고점을 지지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평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평선. 특히 241선. 241선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241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얘는 베어 마켓으로 진입하는 거고, 이제 안 좋은 거겠죠. 계속 출렁이면서 가는 거겠죠. 그런데 바닥에서는 항상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5선과 20선을 물고 움직이거든요. 5선을 물고 막 상승하다가 이 5선과 20선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얘가 한번 다시 꼬라박아요. 그러면서 얘 20선이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만나려고, 이 벌어지면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더라도 요 20선을 버티면, 20선을 지키면 보통 다시 이제 물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20선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봉에서는 120선이 깨지면은 안 되고, 120선을 돌파하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120선을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241선을 돌파하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봉상 5선하고 20선이 있는데 이 20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를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60선.
60선, 일봉상 60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 60선도 한번 뚫리고 내려오면 이걸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이평선을 돌파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떨어질 때 지지하느냐, 어떻게 지지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는 항상 이 20선이 되게 중요해요. 바닥에서 이 20선이 깨지면서 내려가면 일단 또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20선을 계속 물면서 물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지지하느냐, 전고점이 깨지느냐, 그리고 전고점까지 가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평선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바닥에서 나오는 모양들을 잘 한번 보시고, 지금이 어떤 모양인가, 큰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모양, 그리고 캔들의 모양으로 해서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래량과 이평선, 그리고 각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엘리엇 파동을 살펴야지 그냥 1, 2, 3, 4, 5, A, B, C 요걸로 그냥 단순하게 요거를 하려고 하면 실전에서는 엘리엇 파동이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했죠. 제가 엘리엇 파동을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또 차트 공부 영상에 올려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엘리엇 파동에서 1, 2, 3, 4, 5는 어떻게 나오냐면 1파, 그 다음에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뭐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 2, 3, 4, 5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오고, 다시 1, 2, 3, 4, 5 그런 다음에 다시 A, B, C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파동의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계속 복기해가면서 카운팅도 해보고, 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걸 카운팅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1, 2, 3, 4, 5, A, B, C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실전에선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익히고 있고,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는 소리가, 야, 무슨 엘리엇 파동을 가지고 무슨 매매를 하냐 막 그러면서 막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어떤 차트를 보는 어떤 그런 감도 좀 생기고, 어느 순간 잃지 않는 그런 좀 잃는 매매보다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데,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그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에 무게를 두고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9K나 17K까지 한번 조정을 받고 쌍바닥을 찍고 가는 모양이 나오는 게 더 저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 차트 공부인데, 제가 너무 좀 주저주저리 좀 엑기스만 짧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튼 아무쪼록 매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